안녕하세요. 이번 공공기관 맞춤 자기소개서 강의를 진행하게 된 최강진 강사입니다. 이번 7강에서는요, 블라인드 기준 및 위반 예시에 대해서 언급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주요 공공기관 자기소개서 항목 분석을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자기소개서 항목별로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이 작성 전략에 대해서도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블라인드 기준 및 위반 예시에 대해서 언급해 드릴 텐데요. 총 6가지 기준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름, 성명입니다. 자, 기준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입사지원서 성명 기재란 외에 전형시 심사위원에게 공개되는 입사지원서 전 항목에 성명을 기재할 경우 불합격 처리된다. 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시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지원한 홍길동, 여기서 성이 함께 붙어 있었죠. 홍씨입니다. 그래서 이 성과 풀네임이 붙어 있는 내용은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만 쓰면 될까요? 이름만 쓰면 될까요? 자, 이것도 조차 안 된다는 겁니다. 2번, 3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기자의 이름을 걸고라고 했네요. 자, 여기 최 씨가 언급되어 있죠. 성이요. 자, 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블라인드 규정을 위반했다. 그렇기 때문에 불합격 처리된다는 겁니다. 왜요? 같은 값이면 우리 최 씨 아이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영화에도 그런 명대사가 있었죠. 정무공파 어떻게 해서 뭐 영화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맞죠? 자, 이런 것처럼 제가 성대모사가 안 되는데요. 그래서 자, 이런 것처럼 성씨를 통해서도 이왕이면 조금의 선입견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성 자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뭡니까? 성도 안 되는데 이름이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똑 부러지는 길동이 이런 식으로 이름이 언급되어도 선입견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허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채용 과정에 있어서 열심히 준비하셨는데 서류에서 이 이름 써가지고 떨어지면 너무너무 아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블라인드 규정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블라인드 규정은요, 바로 출생과 출신 지역이 유추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생, 출신 지역을 직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기재할 경우 불합격 처리된다는 겁니다. 자, 부산 출신인지 대구 출신인지 뭐 전라, 광주 아니면 전북 출신인지 알 수 있다. 이렇게 돼버리면 불합격 처리된다는 겁니다. 예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에서 태어나고 자라왔으며 해운대의 기운을 받아 자라났으며 이렇게 되면 뭡니까? 당연히 부산 출신이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선입견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뭡니까? 경상도 아닙니까? 경상도 사나이 이렇게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선입견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불합격 처리된다는 거. 그리고 충청도의 아들 당연히 안 되겠죠. 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선입견을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블라인드가 된다. 규정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작성하시다가 긴가민가 하다 선입견을 줄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웬만하면 제외시키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그것 때문에 블라인드 규정에 위반되어서 탈락하게 되면 시험 칠 기회조차 없으니까요. 너무너무 아쉬울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위반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가족관계, 친인척 언급이 되겠습니다. 기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관계, 친인척을 직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기재할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한다고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자, 사례를 구체적으로 볼게요. 아버지의 가르침에 따라 뭐 어떻게 했다고요. 자, 여기서 가족 언급되었죠? 이러면 안 됩니다. 자, 물류사업을 하시는 삼촌의 영향으로, 자, 우리 삼촌이 물류사업 하니까 사업가네요. 사장님이시죠. 우리 집에 돈 좀 있어요. 이렇게 편견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뭡니까? 육공대령이신
외삼촌의 영향으로 뭡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 집안에 육군 대령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편견을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선입견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네 번째는 뭡니까? 바로 생년월일과 연령입니다. 나이까지 유추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사지원서 전 항목에 생년월일 또는 연령을 직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할 경우 불합격 처리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우리나라에 올림픽이 개최되던 해에 태어나. 자, 몇 살이라는 겁니까? 네, 88년생이라는 거죠. 바로 나이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뭡니까? 붉은 호랑이 기운을 내려받아. 자, 띠가 나오죠. 자, 우리보다 좀 나이가 많으신 연장자분들은 띠에 대해서 많이 좀 해박하신데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면접관 입장에서는 나이가 유추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같은 띠면 뭡니까? 또 편견이 생길 수도 있고요. 내가 싫어하는 띠다 이러면 또 다른 나쁜 편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절대 편견을 줄 만한 내용을 알려드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이날에 태어나 뭐 이런 식으로 생년월일, 날짜, 생일 이런 부분들이 언급된 부분은 지양하셔야 된다. 안 하시면 불합격 처리된다는 거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 기준은요. 바로 성별입니다. 요즘 많이 민감하죠. 그런 것처럼 남자다, 여자다 이런 부분들이 성별이 특정되는 사항이 나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별을 직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기재할 경우 불합격 처리한다. 자, 그러면 강사님 어떻게 쓰는 건가요? 한번 살펴볼게요. 자, 군복무를 현역으로 입대하여. 자, 여러분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군대는요, 남자들은요, 의무적으로 가죠. 그런데 뭡니까? 자기가 모집해가지고 직접 지원해서 가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 부분은 괜찮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예외였죠.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가야 된다. 일반 육군을 가던가 해군을 가던가 공군을 가던가 뭐 해병대를 지원해서 가던가 그런 부분들은요. 국방의 의무를 지기 위해서 당연히 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들은 뭡니까? 간다는 건 남자라는 게 티가 나죠. 그러니까 그런 언급은 하면 안 되는데 요즘은 여군도 있고 부사관도 있고 장교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원해서 가는 거는 이 부분은 작성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결혼 후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바로 성별이 드러나죠. 자, 이 부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고자, 어머니가 되고자 바로 성별 드러나죠. 이 부분도 블라인드 규정을 위반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보시면 조직 생활 중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빠인 제가, 누나인 제가 이런 식으로 이것도 바로 성별이 드러나게 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의외의 부분에서 다 걸리는 규정이죠. 자, 그래서 항상 글을 쓰실 때는 이 블라인드 규정에 대해서 명심하시고 세세하게 뜯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하나 잘못 써가지고 불합격 처리되면 너무너무 아쉬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뭡니까? 출신 학교입니다. 학연, 지연, 이런 거 요즘 사회에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죠.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신 학교를 직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기재할 경우 불합격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그 학교가 나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시를 보겠습니다. 졸업 논문 중 가장 우수한 논문에 주어지는 서울대학교 총장상을 수상하였으며 공부 잘했고요. 총장상까지 또 우수한 논문까지 냈습니다. 천재입니다. 좋아요. 똑똑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아쉽게도 불합격 처리되셨습니다. 서울대학교가 언급되어 버렸죠. 그리고 두 번째도 뭡니까? 뉴욕 주립대학교 교환학생으로 선발되어. 자, 바로 또 학교 이름이 나와버렸죠. 학연, 지연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학 갔다 왔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편견을 줄 수도 있죠. 자,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런 규정들 때문에 이렇게 6가지로 이렇게 블라인드 규정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자,
주요 공공기업의 자기소개서 항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강의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 한국전력공사입니다. 어떤 항목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기소개서 항목이에요. 2021년도 거고요. 자, 우리 공사 및 지원한 직무에 관심이 생긴 계기를 기술하고 우리 공사에서 근무하면서 어떤 부분을 성취하고 싶은지 기술해 주십시오. 자, 이런 항목이 나왔습니다. 자, 이 부분은 뭡니까? 바로 여러분들 앞선 6강에서 언급해 드렸죠. 바로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가 연계되어 있는 복합 지문입니다. 자, 이 항목은 한국전력공사의 1번 항목으로 제가 강의 때 설명드렸었습니다. 가장 듣고 싶어 하는 게 뭡니까? 지원 동기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자기소개서 작성으로 먼저 준비를 해 놓으셨다면 1번 항목은 수월하게 작성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항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분야와 관련된 우리 공사의 주요 사업 중 본인이 어떤 부분에 기여하고 싶은지 기술해 주십시오. 자, 그런데 부가적인 내용이 붙어 있죠. 바로 직무 역량 및 강점 중심으로 기술해 달라고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을 써야 될 것 같습니까? 자, 바로 이 기업의 주요 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직무 분석이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업 분석까지 선행이 되어야 되겠죠. 직무 분석, 기업 분석이 끝나고 나서 바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우리 회사에 올 건데 그 해당 직무에서 너는 어떠한 강점을 사용해서 우리 회사에 기여할 거야. 이렇게 작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뭡니까? 본인의 장점, 강점을 쓰는데요. 이 성장 과정을 통해서 여러 사업들 중에서도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왜 그 부서에 지원하게 되는지까지 여러분들께 간접적으로 묻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기 전에 뭡니까? 직무 분석, 기업 분석이 완료된 상태에서 자기소개서 항목을 적으시되 이 항목은 뭡니까? 본인의 강점에 대해서 장점에 대해서 사용하시고 작성을 하시지만 성장 과정을 통해서 이 가치관, 신념 부분과 연계를 하면 좋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과 함께 일 혹은 과제를 했던 경험에 대해 설명을 하고 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던 경험에 대해 기술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바로 뭡니까? 팀이죠, 팀. 한국전력공사는 혼자서 일하는 것보다는 팀을 이루어서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왜? 직무가 그러니까요. 뭐 안전사고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항상 팀으로 움직이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여기서는 대인관계 능력과 조직 이해 능력을 공공기관에 특히 중요한 한전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너의 대인관계 능력은 어떻게 돼? 네가 가지고 있는 조직 이해에 대한 수준에 대해서 언급해 주었으면 좋겠어. 팀 프로젝트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너의 역할을 자세하게 작성해 주면 좋겠어. 이게 바로 한국전력공사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뭡니까? 듣고 싶어하는 대답을 이제 알았잖아요. 맞죠? 그러면 그 내용을 그대로 작성해 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기소개서 항목에 대해서 지금처럼 분석 없이 바로 작성에 들어가게 되면요, 동문서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내용을 써야 되고 어떤 내용을 기업에서 듣고 싶어 하는지를 파악한 난 후에 그 뒤에 작성을 하셔야지만 동문서답이 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겠죠. 다음 기관은 바로 지금 진행되고 있었던 코레일입니다. 한국철도공사고요. 자, 한국철도공사 직원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지원자는 평소 해당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뭡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가치관이죠.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철도공사에. 그런데요, 이 손바닥면을 왼쪽에서 보고 오른쪽에서 보고 따라서 손등을 보고 손바닥을 보게 되는 겁니다. 본질은 똑같죠. 제 손이죠. 맞죠? 그런데 어디서 바라보느냐의 관점 차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것처럼 이 첫 번째 항목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니 어떤 가치관, 신념을 가지고 있어 어떤 가치관과 신념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서 하는 이런 중요한 업무들 중에서 그리고 이 가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런 부분들이 바로 언급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가 되게 궁금한가 보네요. 자, 다음 항목 살펴보겠습니다. 팀의 막내 또는 신입으로서 다른 팀원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 팀에 빨리 적응했던 경험을 작성해 달라고 했습니다. 자, 철도공사도 뭡니까? 팀 프로젝트로 팀으로서 움직이는 게 맞나 봅니다. 유추가 가능하시죠? 자, 여기서는 뭡니까? 마찬가지로 대인관계 능력, 조직 이해 능력을 어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저걸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항목은 무엇을 써야 되는지 꼭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네요. 자, 세 번째 항목 보겠습니다. 한국철도의 사업 분야 및 특성을 고려했을 때 고객 만족을 위해 필요한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지원자가 해당 역량을 발휘했던 경험을 작성해 주십시오. 자, 이겁니다. 자, 고객 만족을 위해서는 뭡니까? 문제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 문제가 발생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했느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뭡니까? 문제 해결 능력을 보는 건데요. 근데 여기서 언급돼야 될 게 뭐예요? 본인의 경험을 쓸 때 본인의 장점이 자연스럽게 언급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뭘 할 때요? 바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에 있어서 어떠한 장점이 있는가 여러분들께서 본인을 중심으로 작성을 해주셔야만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다음 주요 공공기관으로는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4개 항목 중에서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은 긴 편이고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사회생활 또는 학교생활 중 본인이 응대한 고객 중에 가장 어려웠던 경험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당시 상황을 간략하게 기술하고 고객이 원하는 것을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 시행한 노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은 뭡니까? 바로 의사소통 능력과 대인관계 능력에 대해서 작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간략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거기서 스타기법처럼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대처했고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까지 언급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의 행동 중심으로 자세하게 작성해 주셔야 된다는 부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항목 보겠습니다. 여러 과업을 동시에 진행했던 경험, 중요한 얘기 나왔습니다. 과업이 있었는데 우선순위를 따져서 동시에 진행했던 경험에 대해서 기술하십시오. 자, 그리고 어떤 과업들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기술하고 당시 상황에서 본인이 취한 대처 방안은 무엇이었는지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서술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어떤 과업들이 있었는지 본다는 건 뭡니까? 우선순위를 어떤 기준으로 편성해왔는가 여러분들의 가치관도 간접적으로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메인은 뭐였습니까? 결국은 문제가 발생했죠. 동시에 여러 개를 해야 됩니다. 몸은 하나고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과 더불어서 자원관리 능력이죠. 우선순위하면 바로 자원관리 능력입니다. 시간도 분배해야 되고요. 인력도 분배해야 되고 예산도 분배해야 되겠죠. 자, 이 부분을 어떤 기준으로 활용할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의 역량을 테스트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항목으로는요. 소속된 팀에서 사기가 저하된 팀원들을 독려하여 조직의 목표를 달성했던 경험을 기술해 달라고 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간략하게 기술하고 팀원의 사기를 향상하기 위해 취했던 방법과 본인의 노력에 대한 팀원의 반응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서술해 달라고 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어떤 걸 작성해야 될까요? 바로 문제 해결과 조직 이해 능력이 되겠죠. 사기가 저하된 팀원들을 버렸느냐 아니면 다독여서 으쌰으쌰 해가지고 다시금 원팀이 되게 하였느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결과를 도출해냈는가, 어떠한 자세로 임했는가, 이 모든 부분들이 평가 대상이라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항목이었습니다. 자, 네 번째 가겠습니다. 주변, 동료, 선배 등의 권유에 흔들리지 않고 본인의 가치관을 지켰던 경험을 기술해 주십시오. 네, 당시 상황을 간략히 기술하고 주변의 권유를 이겨내기 위해 실행하였던 노력과 그 결과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은 뭡니까? 바로 네, 직업 윤리가 되겠네요. 자,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가치관과 신념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주위의 영향에 잘 휘둘린다. 그렇게 되면 뭡니까? 네, 원칙을 세울 수가 없죠. 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같은 경우는 네, 국민의 건강과 함께 네, 병원비와 같은 이 돈과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산이죠. 바로 네, 국민의 세금과 같고 네,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네, 기준을 네,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이런 올곧은 성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좀 더 편한 길이 있고 편법을 쓰면 빨리 업무를 끝낼 수 있고 내가 몸이 많이 편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원리, 원칙, 절차를 지켰던 경험 이런 부분들을 요구하는 부분이죠. 바로 이 부분들은 바로 내 직업 윤리에 대해서 어떤 마인드를 갖추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도덕적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는 항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길고 좀 어려웠던 이 건강보험공단 이 4개의 항목을 가지고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 기법을 네, 기본적으로 사용할 거고요. 자, 보겠습니다. 먼저 네, 첫 번째 항목이죠. 네, 상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쓰면 좋냐면요. 당시 사회생활 및 학교 생활에서의 민원 상황을 간략하게 기술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상황이 어떻게 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해주면 좋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그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응대할 당시에 어려웠던 고객의 특징 및 이유에 대해서 언급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뭡니까? 이유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네, 여러분들이 대인관계 능력이 떨어져요. 그러면 가만히 있는데 질문이 많아서요.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뭡니까? 대인관계 능력이 떨어진다는 부분이죠. 그러면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민원 업무를 처리하기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이유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정했는가, 왜 그렇게 생각했는가도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뭡니까? 바로 행동이죠. 고객이 원하는 것을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한 나만의 노력, 의사소통 방식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시고요. 마지막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되었다. 문제 해결을 해내었다. 그리고 네, 여기서 느낀 게 무엇이었더라.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항목은요. 상황을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가업이 있었죠. 네, 그 중에서 네, 어떤 게 있었는지를 먼저 언급하고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네, 문제가 되겠죠. 보겠습니다. 과업이 많을 당시의 나의 역할들에 대한 기술,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네, 작성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저는 그래서 그걸 타개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처 방안, 네, 그리고 나만의 방식을 어필한다는 겁니다. 왜? 내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마지막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이러이러했습니다. 여기서 느낀 거는 무엇이었네요. 이런 식으로 언급이 되면 좋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항목 보겠습니다. 자, 소속팀에 대한 설명, 목표 등에 대해서 네, 성과 달성 이런 거 말씀드리면 좋겠죠. 그리고 사기가 저하될 만한 이유를 언급해 주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상황 설명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문제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소속팀에서의 나의 역할, 리더 역할인지 구성원으로서 네, 어찌 보면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지 팀에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해 줘야 되고요. 자, 거기서 팀원의 사기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했는지 행동, 예, 제스처에 대해서 하고요.
마지막은 결과가 어땠더라. 이렇게 내가 했던 노력의 결과로서 우리가 팀 사기가 높아졌고 이런 친구들을 다독이고 챙길 수가 있었다. 그런 부분들 결과가 나오면 좋겠네요. 자, 마지막 항목입니다. 또 상황을 먼저 적죠. 자, 편법을 사용할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편법을 사용했더라면 더 편하고 빠르게 업무가 마무리되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주변 권유를 이겨내기 위해서 이러한 노력을 했고 결국은 원리 원칙대로 우직하게 해냈습니다. 자,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뭡니까? 나의 가치관을 지킬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도 둘 다 편법을 썼건 원리 원칙을 썼건 결과는 똑같겠지만 저는 가치관을 지켰기 때문에 앞으로도 유사한 일이 있을 때 뭡니까? 가치관을 지키겠습니다. 소신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공공기관 자기소개서와 관련해서 강의를 드렸는데 느낌이 어떠십니까? 괜찮으셨나요? 자,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이 채용 과정에서 첫 번째가 이 자기소개서 항목이고요. 그 중에서도 이 공공기관을 지원하신 여러분들은 이 블라인드 항목이 상당히 껄끄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작성을 하시고 제출을 하기 전에 블라인드 부분을 유심히 유념하셔서 몇 번 더 검증 단계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이거 단어 하나 잘못 썼다가 이것 때문에 필기 준비 열심히 하셨는데 시험도 못 쳐보고 탈락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마지막까지 방심하지 마시고 이 블라인드 규정을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 자기소개서 항목을 작성하시기 전에 뭡니까? 제가 했던 항목별로 어떤 내용을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업이 묻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도 들이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타 기법을 통해서 상황, 문제, 행동, 결과까지 그런 커리큘럼을 통해서 폼을 통해서 작성을 해주셔서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7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